추석 잘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두 개의 섬 보시면 어떠신가요? 어, 어딘지 아시겠어요? 가장 핫한 대한민국에서 동해바다에 떠 있는 독도라는 섬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이번 주말,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아이들하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뭐 많이 데려가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독도를 보지 못하고 이제 울릉도에만 집중해서 보고 올 것 같아서 뭐 계속 한번 더 떠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어진다면 지금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도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런 화면들도 있더라고요. 계속되는 온라인 강의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교감이라고 했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전에 한번 얼굴 뵈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중간고사 이후에도 학과의 요청으로 해서 조금 더 길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제 수업은 동영상으로 좀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오늘부터는 하나의 단락단락들을 뭐 소개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뭐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계획서를 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내용도 중간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그랬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중간고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수업 말미쯤에 다시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명확하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두리뭉술하게 팀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뭐 중장년, 문화 이렇게 뭐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팀별 논의를 통해 대상자에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거, 그래서 향후 계획서에 만드는 과정에 실수를 줄이는 것들이 지금부터 함께 이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는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니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보게 될 거고, 세 번째는 대상자 선정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준비가 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분석이 이전 시간에 했던 것이 끝나게 되면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사회복지는 언제나 적은 자원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냐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잘못 선정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 하니 못한 것 같이 되어버리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끝없는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과정은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자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나는 아동 청소년들도 동의서를 반드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결합되면서 클라이언트 아니면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 그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나 선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 혜택이 줄어들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 효과성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는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발하는 것으로부터 프로그램 목적, 목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실행 방법 등을 결정하는 길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뭐 조금 탈락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만, 왠지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가 가면 내가 불이익을 담는 것 같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느낌 자체도 주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참가자 확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가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할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단계, 누구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를 칠 때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거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긴다고 해서 그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분류했던 기록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하실 때도 설명하라, 기술하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거는 책의 내용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서술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들에 따라 또는 프로그램 제안서의 양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방식으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점점점 그 대상과를 세분화해서 줄여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편되기 전 모금의 양식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 표적 집단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그러니까 세분화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지막 말미에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바뀐 모금의 양식에는 요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집단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 집단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지역의 전체 대상 집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의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에 일반 집단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장애 등록을 한 정신장애인 전체 몇 명으로 기술하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되어야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정신장애인 전체의 대상을 일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좀 더 구체화돼서 위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 집단 중에서 특정 사회 문제에 더욱 취약성을 보이거나 특히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이미 문제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는 인구 집단을 말하는 거죠. 등록한 정신장애인 중에서 발병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정신장애인 몇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위험, 그러니까 일반 집단에서는 그냥 그분이 취업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실제 위험 집단인 것은 좀 더 한 단계 더 거쳐서 위험에 더 노출된,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실업에 인해서 피해가 크고 수급자가 돼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내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표적 집단입니다. 위험 집단의 하위 집단으로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1차적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당장 클라이언트 집단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적 집단부터는 실질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부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가는 거에서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 집단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표적 집단은 여기서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추정할 때는 특정 기준을 선정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집단부터 선정하되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리도 위치도 고려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발병한 지 5년 이상 된 정신장애인 중에서 사례 관리자와 논의한 후 주요 점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신장애인 몇 명으로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입니다. 표적 집단의 하위 집단으로 가장 선명하다기보다는 직접 당장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참가할 뭐 동의서를 작성했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직접 그러니까 의지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 기준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교재를 좀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된 클라이언트 집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표적 집단으로부터 표적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적 집단으로부터 프로그램에 실제 참가하게 된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하는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현 가능성,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발성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 동의서,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선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프로그램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프로그램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수가 많다고 해서 기관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자주 개설한다든지, 클라이언트들이 충분하게 참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뭐 학교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뭐 몇 번씩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참석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실현 가능한 것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의 담당자나 클라이언트, 후원자 모두에게 실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대기자 리스트 순서를 선발한 것인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프로그램을 받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접 선착순일 수도 있는 거고 접수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위험도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선발 기준들을 이제 기관마다 아니면 프로그램 담당자가 그것을 세팅해 놓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울릉도를 가게 되는데요. 울릉도 독도 탐험대라는 네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 해야 되나? 매년 이제 선적 그 모집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려움에 당초는 다 모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울릉도에 이제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그 바위가 쪼개지는,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참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참석을 철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막상 시간이 와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 그 대상자가 없어 프로그램을 접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좀 힘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당초는 한 8명 정도 아니면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줄었어요. 6명으로. 왜냐면 이제 물가도 많이 뛰었으니까 예산 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6명으로 해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들어가고, 예전에는 같았으면 이제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올해 당초 목표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 가서 캠핑하는 장비도 다 준비하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캠핑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것들을 다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선발 안 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뭐 언둔형 외톨이가 최근에 이제 언론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담당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발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리성에 대한 것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인데요.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자발성이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본인이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프로그램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클라이언트들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신이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청소년 프로그램, 뭐 상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아이들이 왜 상담을 받는지 아니면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자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상담을 데려온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비협조적이게 되고 그리고 결과가 또 왜곡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또 아마 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자기 인지가 없는 분들의 프로그램, 특히 노인의 치매를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발달 장애 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아니면 또 발달 장애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 뭐 장애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았으면 아니었던 내용들이 최근에는 이제 그뭐 태소를 스스로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제하고 있는 뭐 제가 있는 생활시설 공동생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이제 법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이제 18세 이후에 퇴소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죠. 퇴소 이후에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퇴소했다가 다시 와서 24세까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지면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제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참여 동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서 참여 동의서는 뭐 형식적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청소년 센터나 뭐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동의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가할 집단을 선정할 때 반드시 모집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함.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프로그램의 목적, 주요 내용이 뭔지, 참여로 인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초반에 OT,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첫 번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좀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클라이언트가 하게 만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가 있는 클라이언트로 구성을 해야 윤리적 책임에서 이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뭐 그 부분에 이제 한 단계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지된 동의를 제공하고 실제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참가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일 동의서를 작성이 어려운 경우, 즉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3세 이상, 14세인가? 14세 이상까지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쪽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만일 프로그램에 필요함에 있어도 욕구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득 과정을 필요로 할 수 있고, 결국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원칙이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능력인데요.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능력을 보이거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울릉도를 가지만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할 수 없는 거, 일부 자부담을 뭐 수급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지원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고 했을 때는 일부 자부담을 원칙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기획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독특성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고려해 기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찰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는 뭘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 초창기 때 장애 아동들 문화 체험을 제가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말마다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어떤 게였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애를 한 3번 정도 잃어버렸거든요. 다 찾았지만 3번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나 안타까운 것들이 조금 많았죠. 왜냐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요 정도 선에까지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번번이 우리 예상을 깨고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잡는데 최대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던 아픔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적 집단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장소에 도착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 내서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뭐 집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합당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4가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상 선정 기준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니까 좀 더 책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정 기준 예시를 보면 뭐 실제로 들어와서 일반 대상, 뭐 위기 대상, 표적 대상, 클라이언트 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마산에 거주하는 1, 2학년 초등학생, 그리고 위기 대상으로는 일반 대상 중 하포 지역 내 1, 2학년 학생, 그러니까 마산시에서 하포구로 내려왔죠. 그리고 표적 대상으로는 위기 대상 중 맞벌이, 그러니까 요 하포 지역에 있는 맞벌이 저소득층 부모를 둔 초등학생 290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20명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정 사례 이렇게 되면 두 번째인데 SC 노인자 김해시라고 해야 되죠. 건강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뭐 여기 김해시만큼은 아니네요. 좀 서울 정도 되겠네요. 뭐 경기도 정도나. 일반 대상 SC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0만 명이죠. 많죠. 그리고 위기 대상 서울시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리고 SC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최근 1년 이내에 자살 충동을 경험한, 이건 또 이제 설명,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보복집 통계 추정에서 노인 인구의 65세 노인 인구의 7.6%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표적 대상은 65세 노인 인구 중에 1년에 자살 충동을 경험한 노인 인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6,237명, 노인복지 실태 결과에 서 추정 유추한 결과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수, 표적 집단 노인 중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센터를 다닐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본인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대상에 좀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